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z가 -1 플러스 루트 3i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에 주는 게 z의 세제곱 플러스 2z의 제곱 플러스 5z 플러스 1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죠. 이거는 단순히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했었고,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식을 조작해서 차수를 줄여나가는 문제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식을 조작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 마이너스 있잖아. 이거 지금 이항시켜줘. 그럼 z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3i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 양변에 이제 뭐 하자? 제곱하자라는 거야. 얘 제곱하면은 z의 제곱 더하기 2z 플러스 1 되겠고, 얘 제곱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어지거든. 근데 식을 좀 잠깐 관찰해 봤더니 왠지 여기서 z의 제곱 더하기 2z라고 하는 것이 빼기 4다라고 정리하는 게 좀 유리해 보이거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이걸 봐서 그래. 이만큼은 얘가 얘에다가 z 배면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 녀석을 z 배 해줄 거고, 너 왜 안 나오니 갑자기? 선생님이 z배를 좀 해줄게. 얘 z배를 좀 해주면 z 세제곱 곱하기 2z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4z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3차식과 2차식을 1차식으로 압축시킨 차수줄일 수 있는 좋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이거 대신에 누굴 쓰면 되겠다? -4z를 쓰면 되겠지. 다시 식을 써보면 -4z가 들어가고 원래 있던 5z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이거 식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 z 플러스 1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근데 우리 z 플러스를 이미 구해놨었다? 어디서 구했었냐면 여기서 구해냈었거든. 답이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루트 3i가 되겠다는 게 답이 끝이야. 식만 조작해서 풀었으면 어렵진 않았었을 거야, 얘도 사실은. 근데 이번 문제 보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x라고 하는 게 2-i의 켤레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게 2 플러스 i의 켤레라고 나와져 있죠. 뭐 위에 바가 써있든 좀 정리하면은 2 플러스 i로 정리가 되겠죠. 맞죠? 얘는 뭐로 정리가 되겠죠? 2 마이너스 i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 식을 보니까 x의 세제곱 y 더하기 xy 세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현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려면은 먼저 이 두 가지를 그냥 대입하는 것보단 정리하고 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xy를 묶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묶어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뭐 그냥 사실 대입해도 뭐 크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긴 하거든. 근데 이왕이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얘도 좀 고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고쳐놓을 수 있냐면 얘가 기억나? x 플러스 y를 제곱하고 빼기 2 xy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걸 배웠었지. 그래서 이거에 뭘 구하냐면은 합이랑 곱만 따로 구하는 거야. 합은 둘이 더하니까 4가 되겠지, 맞지? 곱하니까 곱셈 공식에 의해서 5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곱순 5고 합은 4인데 4 제곱해서 16이고 곱은 5니까 빼기 10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5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서 답이 30이 되겠다는 게 이제 되어지는 거야. 됐어요? 어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xy 구할 때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지. 이거 완전 공식 뭐지? 불러볼까? 시작?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i 제곱이 얼마야? 이 정도. 그래서 암산이 되면 좋은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좀 여기서 좀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이거 알려나? x 제곱 한번 시켜볼래, 이거 제곱? 4 맞지? 더하기
4i 플러스 i 제곱이지, 맞지? 얘 뭐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럼 3 플러스 얼마가 돼? 4i가 되지. y제곱은 얼마야? 문제 y제곱 구해볼까 한번 이거? 뭐가 되지? 4 마이너스 4i 플러스 i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3 마이너스 얼마? 4i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야 지금 또? 아니요, 원합차야. 켤레 복수수 관계잖아, 맞지? 맞아요? 얘도 무슨 관계죠? 두 가지가? 무슨 관계야 두 가지가? 얘도 켤레 복수수 관계잖아,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원래 기존의 숫자가 켤레 복수수잖아. 제곱해도 뭐가 돼? 켤레 복수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이해 가셨어요? 잘 정리해줘요. 원래가 켤레 복수수면 제곱해도 켤레 복수수라는 거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알아두면 도움 될 거야. 4-5문제 가볼까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고 뭐 그냥 알 수도 있겠고. 4-5문제 봤더니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보인단 말이지. Z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1-3i를 나눈 건데 뭘로 나누냐면은 1-4로 나눈 거거든, 맞지? 먼저 식을 항상 실수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러니까 먼저 분모 분자에 있다가 곱해줘야 할 것 같아. 뭘 곱해주냐면은 켤레 복수수를 1 플러스 i를 곱해주고 여기는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어지겠지. 이러면 실수가 가능할 거고 분모 암산하면 2가 되거든. 이 정도 암산하면 좋아. 분자는 분배 법칙 같이 해보자. 1, 그 다음에 플러스 i 빼기 3i 빼기 3i에 제곱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i 제곱 얼마지? 마이너스 3니까 이게 앞에서 플러스 3 되겠지, 맞지? 3하고 1도 하니까 4가 되겠고 4 마이너스 2i를 2로 나눈 거가 되겠으니까 얘가 답이 2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괜찮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2 마이너스 i가 된다고 했으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Z라고 하는 것이 2 마이너스 i라고 말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걸 좀 관찰해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 3z의 세제곱 빼기 12z의 제곱 플러스 15z 플러스 이거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지. 그럼 얘도 이제 풀어보면 되겠다. 똑같아. 얘도 이쪽에 뭐 해서? 네, 맞아요. z 마이너스 이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i지, 맞지? 몇 제곱하면은 z의 제곱 빼기 4z 플러스 4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녀석도 제곱하면은 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니까 쌤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 이렇게. 제가 보아하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쪽 이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z의 제곱 혹시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는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이 세 개가 좀 맞춰질 것 같다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조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 자신이 없으면 상수형을 넘겨줘. 알았지? 이게 되겠죠, 맞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3z를 곱할 거야. 3z를. 그럼 3z 곱하면 뭐가 되지? 3z의 세제곱 빼기 12z의 제곱 플러스 얼마? 15z가 얼마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얼마인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어? 0인 게 확인이 돼. 남은 게 0 더하기 2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답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해 갔나요? 결국엔 지금 식 조작에 대해서 차수 줄인 형태들의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거 질문 한번 가볼게요.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켤레 복수수가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알파 바랑 베타랑 더한 그 결과가 8-4i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알파바 베타가 2i가 되어질 것 같고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바 분의 1을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맞죠? 얘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일단은 얘가 통분해봤다고 하니까 통분 실제로도 한번 같이 쌤이 해보면 얘는 알파 베타바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바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빈이 필요한 게 얘지.
맞지? 얘랑 얘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보기에 없잖아. 나와준 거에. 근데 봤더니 우리가 얘를 다시 켤레를 한번 시켜보자고 하는 거야. 다시 켤레를 시켜보자고. 즉 알파바 더하기 베타에 뭘 시켜보자? 켤레를 시켜보고 8 빼기 4i에 똑같이 양변에 켤레를 시켜보자 이거야 지금. 됐어요? 이 켤레가 분배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얘는 알파바의 바를 한 거고 얘는 베타의 바가 된 거지.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 얘는 허수분의 부호 바뀌니까 8 플러스 4i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거야. 켤레는 쌤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했고 맞아요. 알파 더하기 뭐다? 베타 파. 그게 8 플러스 4i니까 우리 수빈이 구하고 싶은 거 구한 것 같아. 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시키면 좋겠다? 켤레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겠지 이렇게. 켤레 시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 바, 베타 했다가 켤레를 씌운 게 이 i의 켤레랑 같다 이거 아니겠어? 또 켤레가 분배되니까 알파, 바의 바, 베타, 바가 되겠고 그게 마이너스 2i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알파, 바의 바는 알파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알파가 되겠고 얘는 베타, 바가 되겠고요. 그게 마이너스 2i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각각 알맞게 이 두 가지 여기다 뭐 해주시면 되겠다? 대입해 주시면 돼야지. 그렇죠? 이건 얼마가 되냐면 알파, 베타, 바는요 마이너스 2i가 되어지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바는 8 플러스 4i가 되어지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뭐 나눠줘도 되고 일단 먼저 i부터 쌤이 곱해보면 혹시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i 곱하니까 분모가 2가 돼요. 오케이? 얘는 8i i 제곱 되는데 빼기 4로 바뀌죠. 이렇게요. 다 2로 나누세요. 2로 나누면은 4i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2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어지는 문제네요. 됐나요? 네. 5-15 문제 봤고요. 그럼 6-15 문제 보러 가볼게요. 6-15 문제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z 더하기 zi가 있겠고요. 그게 켤레를 시켰대요. 그 시킨 켤레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 6-2i다 라고 문제에서 줬대. 이렇게. 그랬을 때 얘 z바가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z바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배업식 가능하다고 배웠잖아. 맞지? 그러면은 z바 더하기 zi의 바가 붙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가 z바 얘가 또 각각 분배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z바 얘는 i의 바 이렇게 분배된다고 봐도 돼. i의 바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i지. 네. 맞아요? 그럼 따라서 얘가 z바 마이너스 z바 i로 문제가 바뀌어. 이렇게. 됐어요? 네. 그게 문제에서 얼마나 준 거냐면 그게 바로 6 마이너스 얼마다? 2i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좀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 수 있어. z바가 구하고 싶잖아. 맞지? 그럼 z바를 이미 설정하는 거야. a 플러스 bi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이? 두 번째는 얘를 잠깐 식을 좀 조작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봐주면 되거든. 두 가지 다 괜찮아 보여, 쌤 봤을 때. 혹시 어떤 걸로 풀려고 볼까 한번. Z 플러스 Z. 뭐든 상관없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게. 그럼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 Z바를 A 플러스 B로 놓고 쌤이 풀어볼까? 알았지? 오케이? 넓게 시정 얼마? A 플러스 얼마? BI 맞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I에 I를 곱한 거고요. 6 마이너스 2I 다 주어진 거죠. 이렇게. 전개만 하면 돼요. A 플러스 BI I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AI
암산 될 거라 믿고 플러스 b는 6-2i라고 부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부분끼리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고 허수 부분끼리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i가 되어지겠고요. 6-2i가 되어지겠죠. 연립해주면 돼요. a 플러스 b가 얼마다? 6이다, 맞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a, b 값 나와요. 그러면 복수 찾은 거죠. 됐나요? 네.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면 어떨까? 이거 z 바로 묶이더라고. 그러면은 z 바로 묶어주시면 뭐가 돼요? 1-i가 되겠죠. 그게 얼마다? 6-2i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z바는 놔두고 얘를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얘 뭐만 해주면 되겠어? 실수화만 해주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 가요? 실수하는 방법은 잘 알 거라 생각하니까 암산을 잠깐 해보면 2분의 6-2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는 격이 되겠죠. 맞죠? 이것도 예쁘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뭐 미리 좀 깔끔하신 분들은 이거 1로 만들고 이거 3으로 만들고 이거 1로 만들면 좀 편해요. 알았죠? 결국에는 3-i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겠어? 1 플러스 i만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맞지? 쌤 뭐 좀 빠르게 계산을 좀 해줄게 하면은 4 플러스 2i가 나올 거야. 됐어요? 이러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초축해서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네. 선생님 여기선 지금 이거 그대로 활용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 선생님 이것저것 하는 거 잘 봐봐. 이거 분명히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한꺼번에 켤레를 다시 씌우는 방법도 있어. Z에 켤레가 있는 게 기분 나쁘잖아 지금 뭔가가. 그래서 양변에 한꺼번에 켤레를 씌우면 Z 플러스 ZI가 얘의 켤레랑 같다는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보다 좀 더 뭐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 왜냐면은 뭐가 없으니까 Z에 뭐 위에 바 같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둘 중에 하나로 풀어도 똑같아. 이거나 결과는 좀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너의 자유니까 뭐든 다 괜찮지 않나 싶어요. 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 짓겠고 결국에 사실은 이제 Z를 복소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주로 이 문제가 많아요. 알았죠? 이거는 조금은 보여지니까 푼 거고 Z를 구하고 싶을 땐 임의 설정하고 대입해서 풀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또 문제 풀면서 파악을 좀 해봐야겠죠. 복수수의 성질 부분은 물어볼 거 없었어? 여기 왜 했어요? 네, 여기 지금도 나갔어요.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여긴 안 풀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다음에 풀어와주세요. 알았죠? 네. 다음에 풀어와주시고 오늘 2차 방정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 방정식을 하기 앞서서 먼저 1차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1차 방정식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1차 방정식부터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당연히 뭐부터 봐야겠어? 방정식부터 봐줘야 돼.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거는 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등식 중에 한 가지야. 우리가 맞아. 등식에 두 가지가 있지, 맞지? 방정식과 뭐도 있지? 항등식은 이미 앞에서 배웠었고 지금 방정식 배우려는 거야. 항등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있지. 그래서 그 참이 되도록 하는 거, 그 참이 되도록 하는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우리가 설정하냐면은 우리가 뭐 해라고 하기도 하죠, 맞죠? 또는 근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이 해와 근을 찾는 게 이 방정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지. 방정식 종류가 되게 많아. 1차 방정식도 있고 2차 방정식도 있고 3차 방정식도 있고 4차 방정식도 있거든. 그럼 그 많은 방정식들 중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최고 차항의 개수를 항상 조심해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식은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가 0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2차 방정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가장 중요해.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미지수로 언급이 된다면 그것이 0인지 아니면 0이 아닌지를 분류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항상 분류하는 단계가 중요한 거야. 0인지 0이 아닌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 중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 방정식이 그냥 방정식인지 뭐라고? 그냥 방정식인지 아니면 어떤 방정식인지 몇 차 방정식 이렇게 줄 거야. 몇 차 방정식인지를 우리가 문제를 좀 읽어봐야 돼.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읽어야 돼. 문제 중에 나와 있을 거야. 읽어서 파악을 해야 돼. 그거가 어찌 보면 이 방정식, 지금 내가 하는 방정식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질 거야.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 쌤이 한번 문제 좀 내볼게요. 내보세요. 지금 보여지기에 현재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쌤 방정식을 놓을게.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같이. 이거 해를 구해보겠다는 건 여기 지금 방정식이 나왔다는 건 현재 얘는 그냥 방정식이야. 몇 차례가 언급이? 굳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 a가 0이어도 되는 거야. 즉 이게 최고차항이 1이지.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현재 미지수가 나온 케이스잖아. 그럴 때는 0인지 0인지를 분류를 해줘야 되겠고 0이어도 지금 된다고 판별이 된 건 안 지금.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쪼개지게 돼. a가 뭐일 때?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a가 0이 된다는 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자체는 어차피 얼마야? 0이잖아.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b가 0이다라는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로 답이 쪼개지게 될 거야. b가 만약에 0이잖아. 얘가 진짜 0이잖아. 그럼 x에 뭘 넣든 이 항상 값은 항상 얼마 나와? 그러면은 이때 b가 0이면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왜 해가 모든 실수가 될까? x에 아무 걸 막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해가 모든 실수인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야. 근데 0이 안 되잖아. 그럼 x에 뭘 넣어도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0이 아닌 게 우리가 익숙한 문제인 거야. 이렇게 고칠 수 있지. 따라서 식이 뭐가 되겠다? x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해가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다? 최고차항 개수가 뭐일 때? 미지수일 때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a 빼기 1의 x가 a 곱하기 a 빼기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들 그냥 방정식이래. 그냥 방정식이라 줬으니까 얘들 그냥 방정식이야. 그냥 방정식이라는 건 꼭 1차일 필요 있다 없다. 근데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언제 뭐가 나왔어? 얘가 뭐 나왔어? 최고차항 개수가 이거 또 미지수네, 맞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니까 또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a-1이 뭐일 때?
0일 때 아니면 뭐일 때 나눌까? a-1이 0이 아닐 때로 나눠보자. 그렇게 a-0이 된다라는 거는 a가 1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지? 그럼 1을 넣어볼게. 그럼 여기 뭐가 되면 식이 0 곱하기 x지. 오케이? 여기 또 1 넣으면 얼마가 돼? 이만큼 자체가? 0 되네. 그럼 x에 막 아무거나 막 넣어봐. 그래도 항상 얼마가 돼? 그럼 얘는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0이 아니라고 하면 얘 둘이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이전에. a-를 나눠볼게, 쌤이. 나눠보면 뭐가 되냐면 x는 a-1분의 뭐가 되지? a배의 a-1이지. 이렇게 사라지지.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만큼이 a가 돼요. 그럼 이때는 해가 얼마가 되겠어? 해가 얼마가 돼? 그냥 x는 얼마? a가 되는 거야. 답을 쓸 때 어떻게 답을 쓰? 이렇게 쓰면 돼. a가 1일 때 해가 모든 실수. a가 1이 아닐 때 x는 a. 이렇게 써주시면 답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x 최고 차이의 개수가 뭐일 때? 미지수일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최고 차이 미지수면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 왜? 1차 방정식으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1차 방정식이면 위에 건 내가 봐, 안 봐? 얘가 0일 될 걸 봐, 안 봐? 안 보지. 그러면 너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거야. 지금은 그냥 방정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이해가셨죠? 근데 이걸 우리 전에 봤었어. 2차 방정식 배웠을 때 내 x제곱의 개수가 0인지 0이 아닌지 구별하라고 했잖아. 그때 예전에. 그거 관련돼 있다고 봐도 돼요.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이다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1차 방정식을 좀 응용한 거다. 보통 우리가 푸는 1차 방정식은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냥 방정식이니까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차 방정식은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넘어갈 거거든. 다행히도 2차 방정식 우리가 엄청 최근에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좀 덜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서 쭉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쌤은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웠었는데 2차 방정식을 배웠던 걸 조금 한번 쭉쭉쭉 복습 한번 해볼게. 쭉쭉 복습해보면은 얘가 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지겠고 2차 방정식이니까 절대로 a가 0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 사항이었겠지. a가 0이 되어지면은 2차식이 사라지니까 0이 되어지면 안 되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건 얘는 푸시오라고 잡았지. 푸시오라는 건 결국 뭐다? 해를 뭐하라? 해를 구하자라는 건데 해를 구하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한다면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던 거 기억나?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해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 맞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방법이지. 보통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뭐가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이용했었지? 무슨 공식? 근해 공식. 곱셈 공식이 아니라 근해 공식을 이용했어요. 근해 공식은 기억나요? 불러볼까요? 시작. x는 얼마죠? 2의 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 a시간제 근해 공식이었고요. 만약에 b가 b의 절대값이 만약에 짝수인 경우도 있었죠. 맞죠? 그 경우는 어떻게 구하죠? x는 a분의 얼마? 마이너스 b 프라임이었죠. b 프라임이 b의 반절이었어요. 혹시 모르겠다 적어놓을까? b 프라임은 b의 반절이라고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b 프라임이 얼마? 제곱 마이너스 ac가 쪽 공식이요.
이제 이거였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그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됐어 여기까지요?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던 2차 방정식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우리가 사실 중학교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보면 이 안에는 수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지. 중학교 때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웠지, 우리가? 최근에 뭐 배웠어? 복소수 배웠지?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보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썼을 때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이 총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복소수 범위에서는 실근이라고 이제 근이라고 안 하고 실근이라고 해. 실수인 근. 그리고 두 번째 허수인 근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다 보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복소수 범위까지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허근도 근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겠죠.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는 0이다 같다고 볼게요.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되겠는데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뭐가 지금 들어가게 됐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갔죠? 음수가 들어가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순간 얘는 뭐가 되겠다? 허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다는 거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정리하면은 루트 19 뒤에 i 붙는 거 기억나? 이렇게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게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말해 볼 수 있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다고 말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두 개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은요 반드시 켤레예요. 왜 켤레 복소수일까요? 허수분의 부호만 다를 거니까. 허근은 반드시 뭘로 나온다? 켤레로 나와요, 무조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뭘로 볼 수도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해볼게요. 아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근해 공식 써볼게요. x는 짝수차 공식 쓰셔야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맞죠?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5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사실은 루트 앞에 지금 뿔만 바뀌는 거죠. 얘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는 실근이긴 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얘는 서로 다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두 실근,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마찬가지로 항상 루트 앞에 뿔만 바뀌죠.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켤레 복수수가 아니라 얘는 켤레 근이라고 말을 해요. 즉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켤레근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뭐가 안 될 때? 지금 쌤 뭐가 안 하고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면 켤레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개 예를 들어보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는 0이라고 하면은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인수분해요. 네.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면은 x-1의 제곱은 0이 되겠죠. 맞죠? 네. 그럼 얘는 x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얘는 그럼 한 개밖에 없는 건가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중근 아니에요? 그렇죠. 실근이 두 개 있는데 서로 같은 거. 그래서 얘를 줄임말로 중근이라고 하는 거 맞아. 중근을 풀어서 말하면 뭐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이해 갔죠? 네. 쌤이 지금 모든 경우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번 0을 쌤 해보면 얘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3, 1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는 0 되겠죠. 맞죠?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또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죠? 얘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서로 다른 뭐라고 합니까? 두 실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현재 켤레 관계가 안 돼 있죠. 네. 인수분해가 되면 켤레 관계가 안 풀고요. 근형공식을 풀 땐 주로 켤레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알 수 있어. 이 차방정식은 항상 좀 여기 저까지 지울게. 2차 방식은 이거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해가 두 개 존재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잠깐만 얘 몇 개야? 두 개지, 뿔만. 몇 개지? 뿔만. 얘는 뭐야? 두 개는 얘는 뭐야? 한 개잖아. 말에 문자가 좀 있잖아, 이거 지금. 해가 두 개 있어, 2차 방정식은. 근데 얘는 해가 한 개 있잖아. 그래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중근은 두 개긴 한 거야. 두 실근이긴 한데 하필이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두 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허근은 서로 다른 두 근으로밖에 안 나요, 반드시. 실근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근은 몇 개 나온다고 인식한다? 두 개 나온다고 인식하대. 근데 이게 서로 뭐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맞지?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오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걸 좀 잘 인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건 바로 근의 개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의 화두는 바로 근의 개수에 있게 돼서 그럼 뭐가 중요하겠다? 근의 개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다라는 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걸 우리가 그때 배웠었지, 예전에. 판별식. 그래서 근의 개수를 이제 뭐 할 수 있다? 판별하는 식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배웠다? 판별식 배웠다라는 걸 나온 거야. 이제 여기서 판별식이 도래가는 거야. 여기서 판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판별식 영어로 우리가 D라고 했어, 맞죠? 그래서 판별식 D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판별식 D가 그때 어디 있다고 했었냐면은 근의 공식 안에 있다고 했었죠, 맞지?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은 by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근의 공식 쌤이 두 가지 있었지, 아까. 뭐가 있었지? 시작. x는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b 제곱 마이너스 4 a스가 있었고 하나 더 있었는데 a분의 잠깐만요. 맞아요.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었죠, 맞죠? 바로 이 루트 안에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판별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별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해가셨죠? 네. 판별식 우리가 총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얘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근의 개수를 뭐 할 수 있다?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지금 일일이 다 뭘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근을 싹 다 구할 필요 없는 거. 문제에서 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구해야지. 근데 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근을 다 구해서 개수를 살 필요가 없이
간소화해서 근의 개수만 따로 구할 수 있다는 효율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근의 공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아보도록 할게. 알았죠? 해봅시다. 아까 저 판별식 이어서 했던 것 좀 한번 보면은요, 우리 판별식 D라는 걸 잠깐 봤을 때 D가 아까 결국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었고요. 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뭘 판별하는 거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근의 개수 판별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식이 루트 안에 있었던 식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별이 됐었죠. 기억나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좀 복습을 다시 해보면 x라고 하는 것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 그 d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0보다 크면 이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간 거니까 이게 실근이 되겠다. 실수죠. 근데 뿔마가 앞에 있으니까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와서 얘는 뭐라고 이제부터 말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뭐라고 한다? 실근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판별식이 뭐일 수도 있냐면요,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안에 0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예 사라지죠. 그럼 뿔마도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다? 중근을 가지는데 얘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이름 짓자고 했었고, 얘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중근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로 판별식이 뭐다라는 거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허수가 됐고요. 근데 뿔마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돼서 뭐라고 한다? 서로 다른 뭐라고 한다? 두 허근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얘는 뭘로 가지게 되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뭘로 가진다? 켤레 복소수로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이렇게요. 맞죠? 뭐 좀 이야기를 좀 복습 참아 이야기 덧붙여보자면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때 인수분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였지, 맞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었었지, 맞죠? 벌레가 왜 이렇게 꼬이지, 나 계속? 나 너무 잘생겼나 봐, 벌레가 꼬여. 너무 벌레가 보이니? 난 수업할 때 막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느껴졌는데 못 잡았어.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안 보인다? 네? 잡으려고 하면 초파리가 안 보여. 잘 썼나 봐요. 내 말이야. 얘네 참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야. 할게요.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실근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겠다? 이게 바로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가 된다?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커나 같다로 우리가 규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근데 많이들 또 틀리는 게 뭐냐면 얘와 똑같은 의미가 두 실근이 가진다. 줄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과 둘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야. 근데 아들이 두라는 단어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두 실근이라는 단어는 뭐가 생략된 거죠?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서로 같은지 또는 서로 뭐한지 다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규결해서 풀어줘야 돼요. 두 개라고 해서 두 개네 하고 풀면 돼? 안 돼? 서로 다른지 같은지 안 써있으면 그냥 실근만 존재한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쌤이 좀 고등학교 내용까지도 심화를 한번 좀 시켜본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아직 쌤이 조금 그건 다음에 이어서 해보고 오늘은 뭘 한번 추가시켜 보려고 하는 바로 이걸 추가시켜 볼게요. 절대값. 뭘 해보려고 한다고요? 절대값을 한다는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이런 거 해볼 수 있거든. 절대값 있는 방정식을 좀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a다 라고 해보자. 이렇게 혹시 이 x의 값이 얼마일까? 절대값이에요? x의 절대값이 a래. 그러면 그 해가 얼마일까? x 값이 a 또는 마이너스 a일 수 있겠지. 이해 가시죠? 맞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요. 이거 우리는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걸 양변에 제곱해 보세요. 양변 뭐 하라고요? 양변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a를 또 뭐 하는 거죠? 제곱하는 거죠. 절대값 x가 양수잖아. 양수 제곱하면 그러면 절대값 x가 양수인데 걔를 제곱한 것과 그냥 안에 있는 거 x 제곱한 건 어떨까? 똑같아 그냥. 이해 가셨죠?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될 거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다? a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뭐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푸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이다. 이것도 기억나요? 네.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절대값에다가 주겠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쌤 안 썼는데 얘가 쌤이 양수라고 쌤이 말하고 써볼게. 이렇게 알았죠? 그럼 a가 어차피 양수니까 뭘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뭘로 나온다? 그냥 a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또는 마이너스 a를 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즉,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서 풀 텐데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이게 양수라고 하면 그냥 한쪽에다가 뿔만 붙여주고 절대값 벗겨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귀결된다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여기에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해요. 양수라는 게. 그럼 만약에 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말은? 이게 뭐일 수도 있다고? 맞아. 음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네. 그럼 만약에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절대값 x가 a라고 했을 때 얘는 근이 어떻게 될까? 없지. 왜냐면 절대값 시켜서 음수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말이야.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수인 건 말이 안 돼요. 양수이거나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얘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시 이해 안 가나요? 아니요. 이해 가요? 절대값 x가 4래요. 그럼 x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4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겠죠. 이해 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어지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랑 뭐랑 섞게 되냐면요. 2차 방정식이랑 섞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한번 봐볼게요. 봐봐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 사실은 여기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뭐 첫 관문 중에 전 하나라 생각하고 이게 가장 너희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어려워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가 이차함수를 내가 고등학교 이차함수를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뭐 아직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방정식 입장에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알았죠? 같이 볼게요. 해봐도 되죠? 아, 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에 어떠한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갈 거야.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절대값 안에 식이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보통 1차식도 들어갔고 2차식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식이 기준이 되거든. 이 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이 식 자체가 0보다 작을 때로 모아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아까 x의 최고차항 개수가 0인지 0이 아닌지 분류했던 것처럼 얘는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가 있다면 그 식이 0보다 커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뭘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fx가 있다고 쌤 해볼게.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 안에 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분류가 되는데요. f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fx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분류가 된다는 거야. fx가 0보다 커나 같게 된다면 식이 그냥 fx로 나오면 돼. 식을 한번 써줄까? 절대값 fx 대신에 그냥 fx 쓰면 돼요. 왜요? 양수니까 특별히 뭐 할 게 없죠. 그런데 이때에는 fx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fx 앞에 뭐가 붙어서 절대값이 바뀌어지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량에 따라서 마이너스 국건분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이해 가셨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있는 거 한번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쌤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절대값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4다라고 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잠깐만 더 좋은 예제가 있나 싶어서 내가 좀 고민하고 있었어. 더 좋은 예제는 없는 것 같아. 해볼게요. 있나? 한번 봐도 돼? 그냥 이대로 합시다. 됐나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져 있죠? x가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 x가 0보다 커나 같은지 아니면 x가 어떤지 0보다 작은지를 나눠줘야 돼. x 0보다 커나 같으면 이 절대값이 그냥 바뀌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x 더하기 2x 플러스 1이 얼마다? 4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럼 식을 정리하면 현재 3x는 3이지.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돼? 1이 돼서 1이 0보다 커나 같지. 항상 뭐 해주셔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 항상 체크해야 돼요. 됐죠? 되네요. 0보다 크죠? 커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죠? 식이요? 절대값 바뀔 때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생기고 더하기 2x 플러스 1이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 계산하면 뭐가 되죠? x죠. 이양하면은 3이죠. x는 3이다가 되는데 x가 3이면 돼요? 안 돼요? 체크 항상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답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1밖에 없겠다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체크를 항상 해주고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는 2차 방정식이 조금 걱정인데 이제 얘를 쌤 2차 방정식 안에 쌤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얘 절대값 빼기 4는 0이라고 쌤이 해볼게요. 이렇게. 얘도 지금 뭐가 들어가 됐죠? 절대값이 들어져 있는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에요. 심지어. 그러면 또 절대값 안에 있는 누구? x-1을 기준으로 0보다 커다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나눠서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x-2보다 커나 같은 경우와 x-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눠서 풀자는 거고요. 혹시 좀 케이스 분류가 위아래를 쓰기 어려우면요. 이게 좌우로 나눠서 써주세요. 아셨죠?
이건 식이 좀 길어질 거니까 좌우로 나눌게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얘는요 x의 제곱 빼기 절대값이 그냥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어지겠죠. 맞죠? 네. 얘는 절대값이 바꿔질 때 어떻게 생기죠?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이미 밖에 있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식이요. 네. 좋아, 이거 각각 풀어볼게요.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 되겠죠. 여기 2하고 1이죠. 여기 마이너스고요. 그럼 답이 x가 2가 나오던가 또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항상 확인해야 될 거 뭐가 된다? 항상 체크. 맞죠?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얘 따지고 보면 x가 2보다 커다 같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겠네. 그럼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3, 2 여기 마이너스 붙죠. 그럼 x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건데 또 뭐 해주셔야 함수기? 체크해줘야겠죠. 확인해 주셔야겠죠. 여기가 따지고 보면은 x가 2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2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답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 최종적인 해가 얼마가 되냐면 최종적인 해는 얼마가 되냐면은 어떻게 써요? x는 2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라고 써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어때? 괜찮겠어요? 네. 범위만 잘 나눠주고 마지막에 체크 단계만 잘 거쳐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 포함한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을 모두 다 봤고요. 뭐 한 가지만 덧붙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이 절대값을 조금 뭐 할 수 있냐면은 이 절대값식을요 숨길 수가 있죠.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얘가 뭐랑 똑같죠? 루트 완전 제곱치 식과 둘이 어떤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 얘를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괜찮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좀 발전 단계만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는 거 해봤어? 한 개 있는 거 맞지? 근데 절대값이 몇 개 있을 수 있지? 절대값이 몇 개 있을 때 이게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건인 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나눠지고 있는 문제가 되거든.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해서 7개. 오케이?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만약에 5 무서워. 벌레가 진짜 날아다녀. 여기 만약에 쌤 5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지금 너한테. 아까 내가 분명히 절대값 안에 있는 얘랑 얘를 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근데 막상 보니까 어때? 2개니까 나누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눠줄 거야.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요. 여기 얘가 0 되는 값이 0이죠. 얘 0 되는 값이 얼마죠? 1이죠. 0과 1을 경계로 나눌 거예요. 공간을. 뭐 어떤 사람들은 수직선상 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수직선상 해볼게. 알았죠? 여기 0이고 여기 얼마다? 1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총 몇 개의 공간이 나눠지게 된 거죠? 이렇게 몇 개의 공간? 맞지? 3개의 공간으로 쪼개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쪽 공간과 이 공간이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세 가지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야. 얘는 그 케이스가 몇 개였지? 2개. 얘는 케이스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이해 갔죠? 얘를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은요, 얘는 x가 0보다 작다고 해요. 얘는 어떻죠? 0과 1 사이죠. 맞죠? 얘는 x가 어떻다? 0과 1 사이다라고 해요. 됐죠? 여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식을 쓰면요, x가 어떻다? 1보다 1보다 오른쪽이니까. 이해 가셨어요? 네. 근데 지금 0일 때 1일 때가 여기 없잖아. 약속이야. 내 말 들어. 클 때에 등을 넣으세요. 괜찮아? 네. 너도 소파에 거기까지 갔니? 나 보여. 보면 얘기해줘. 나 잡을게. 안 보이지? 보여? 아니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 너무 헷갈려요. 내 말이. 아무튼 해서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크다에 항상 등호가 들어가. 어디에? 크다에 등호가 들어가. x가 크면 등호가 들어가면 돼. x가 작은 거지. x가 0보다 작은 거지. 등호 안 들어가. x가 큰 거죠, 0보다. 여기 등호로 넣어주면 돼, 이렇게. 약속이야. x가 큰 곳에 등호 넣어주면 돼. x가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등호 안 들어가. x가 0보다 크지? 등호 들어가. 1보다 작은 거지? 안 들어가. 1보다 큰 거지? 여기 등호 들어가.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어, 저희가. 됐어요? 여기에 x가 x 쪽에 입이 벌려진 곳에 다 등호 넣어주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총 몇 가지의 경우로? 하나, 둘, 세 가지의 경우로 문제를 나눠서 풀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부터. 이해 가요, 안 가요? 좋아요. 해봐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문제를 풀 거예요, 저랑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0보다 작은 거죠. 맞죠? 혹시 애매하면 0보다 작은 숫자 중에 -1 있지. 걔 겪어봐. -1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1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바뀌었을 때 x가 절대가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가 생겨요. -1 넣어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야 절대가 바뀌어질 때요. 그리고 는호다 써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식을 쓰면 -x 빼기 x 플러스 7이 5인 거죠, 맞죠? 그럼 -2x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는 거죠. 보여. 무서워. 무섭진 않아, 사실. 짜증나. 아무튼 할게요. 그래서 체크. 돼야 안 돼요? 잘 안 보이는구나. 네. 0보다 작다고? 그럼 -2야. 안 되지. x 0보다 작다고. x가 -2야. 아, 네네.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적당한 수 뭐 2분의 1 정도 넣어볼까? 2분의 1? 글씨 너무 작아서 그렇구나. 다음 좀 더 크게 써야겠다. 공간이 작아가지고 2분의 1만 넣으면 양수거든? 오케이?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이게 음수야. 그래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고 절대값 상겨요. 오케이? 이게 5인 거죠. 맞죠? 그럼 x 빼기 x 플러스 1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라지죠. 맞죠? 1이랑 5랑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이 구간에선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적당한 2 넣을까? 2 넣으면 양수죠. 절대가 그냥 벗겨져요? 2 넣으면 뭐예요? 양수니까 절대가 그냥 벗겨져요? 그게 5라고요. 그럼 더하면 2x는 6이죠. x가 얼마가 되겠어요? 3되죠. 체크. 3돼 안 돼요? 돼요. 1보다 커다 같으면 돼. 1보다 커다 같은 게 뭐였어? 1, 2, 3, 4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럼 3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가지 나와요? -2 또는 3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값이 2개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즉 절대값이 2개 있을 때 범위를 총 몇 가지로 쪼개진다 이렇게? 3가지 쪼개지는데 잘 모르면 수익선 그리고 0과 1을 그리신 다음에 범위가 나눠지는 게 눈에 보이신다라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절대값이 2개인 것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된 것 같으니까 2차 방정식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어디 풀면 되냐면요. 페이지는 162쪽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문제부터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잠깐 봐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현재 2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배의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x 빼기 4라고 줬죠. 맞죠?
그럼 어떻게든 꼬아내려고 아주 난리풀이서 쳐놨는데요. 그냥 싹 다 뭐 하면 되겠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의 몇 제곱? 4제곱 플러스 6이 12 x의 제곱이죠. 저 2x의 제곱 아니지 않나요? 아 그래요? 2x 플러스 3이야? 내가 더 어렵게 풀고 있었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고마워요. 3, 3은 얼마죠? 9죠 맞죠? 그게 3x의 제곱 플러스 15x 더하기 x 빼기 4가 되겠죠 맞죠? 이거랑 이거 정리하면 x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이거 정리하면 16x죠 맞죠? 16x 넘어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x 됩니다. 마이너스 99 빼기 4니까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다? 플러스 13은 0이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뭐 써야겠어요? 근해 공식 써야겠죠. 근해 공식 쓸게 인수분해 안 돼요. 짝 썼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맞죠? 루트는 음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허근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맞죠? 따라서 얘는 그냥 쉽게 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써주시면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 정리가 끝난 겁니다. 되셨나요? 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신 거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의 마이너스 1x 더하기 3 빼기 루트 3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이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개수가 무리수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개수를 실수만 쓰지 않고 유리수만 쓰지 않고 무리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데요. 먼저는 무리수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약속을 좀 몇 가지 해볼게요. 반드시 x의 제곱의 개수를요 유리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좀 잘 기억해놔야 돼요. 반드시 x제곱의 x는 뭘로 만들자? 유리수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으로 도망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은 얘를 딱 보자마자 x제곱의 개수는 유리수죠. 그러니까 뭐 딱히 더 할 건 없어요. 1번은요. 근데 지금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좀 돼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맞아요. 안 보이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돼? 근해? 공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써볼게요. 쫄지 마요. x는 짝수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거 쓰면 돼. 2a 분의 마이너스 p. 쫄지 말고 따라와봐.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얼마? 4a 쓰지. 4a 쓰니까 이게 되겠죠. 됐어요? 안에 있는 것만 좀 정리해볼게 제가요. 안에 있는 거 정리해보시면 뭐가 된다? 앞에 거 제곱하니까 얼마? 12죠. 그리고 곱하는데 2배니까 빼기 4루트 3이죠. 됐죠? 그때가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죠. 여기 빼기 10이 있었어요. 보이세요? 그다음 플러스 4루트 3 있어요. 그럼 얘 사라지겠고요. 얘 사라져서 뭐만 남아요? 1만 나와요. 그래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에다가 여기 뿔말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계산해야 돼. 이게 답이 아니야. 이건 계산해줘야 돼.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겠죠. 맞죠? 마이너스일 때는 얘네들이 사라지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에 빼기 1인 거니까 둘이 사라진다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약분해서 정리할게요.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고요. 또는 얘 정리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수분해가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인수분해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근해 공식으로 가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셔도 된다. 알았죠? 3번 문제 가볼까요? 3번 문제 보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루트는 0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인수분해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 약속이 좀 어겨져 있죠. x제곱에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었죠? 유리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유리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맞죠? 그러면 반드시 뭘 곱해 주셔야냐면은 무슨 공식이 되도록? 합차 공식이 되도록 곱하면 되겠죠. 맞죠? 맞나요? 그래서 양변에다 뭘 곱할 거냐면요. 루트 2 플러스를 곱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암산 되죠? 얘랑 곱하면 1인 거 알죠? x제곱 쓰겠고요. 더하기 얘 그냥 쭉 쓸게요. 2 루트 2 빼기 1에다가 루트 2 플러스를 곱한 거고요. 오케이? x 빼고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거고 0에다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0을 그대로 쓸게요. 이건 살짝 쿵 전개를 제가 해보면은요. 제가 암산해도 되죠? 암산할게요. 3 플러스 루트를 예쁘게 정리가 되네요. 돼요? 계속 할게요. 일단 식이 뭐가 되냐면요. x의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지겠고요. 거기 x 붙이고 루트 2 곱하기 뭐 루트 2 플러스 이거 뭐 정리하셔도 되는데 정리할까 그냥 얘? 정리해볼까요? 정리하면 뭐가 돼요? 분배 붙이면요. 2 더하기 얼마? 플러스 루트 2는 0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네요. 됐나요? 또 얘 뭐 써야겠어요? 근해 공식도 쓰셔야겠죠. 근해 공식 써주시면 뭐가 되냐면요. x는 식이 좀 길어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정리해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는 이 안에 있는 것만 살짝 쌤이 전개할게 알았죠? 이 안에 있는 것만 정리해보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9 플러스 6루트 2가 되겠고 끝에 거 제곱하면 2 분배 합치면 마이너스 8 빼기 4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 플러스 2루트 2인 거 아니야? 맞지? 너가 이게 어렵겠구나. 3 플러스 2루트인데 이 3 플러스 2루트2가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요. 혹시 이게 되려나?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과 똑같아요. 왜요? 얘 제곱하면 1이지. 네. 얘 제곱하면 2지. 네. 더하면 얼마야? 3. 아. 들어곱한 거의 2배가 얘. 이렇게 되는 거라. 됐나요? 네. 그러면 식 자체를 다시 정리해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되겠죠. x가 얼마 나오냐면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고 주어져 있는 얘가 1 플러스 루트 2로 나와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1 플러스 루트만 나와주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겠네요. x가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걸 2로 나눈 거 이던가 또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가 되겠고 나누기 2한 거겠죠. 얘는 사라지시고 계산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렇게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인데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빼기 루트 2인데 나누기 2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빼기 2 루트 2인데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보면 좋은 거야. 내가 아까는 인수분해 안 보여줬는데 얘는 인수분해 좀 찾아볼 수 있거든. 뭐냐면 얘가 따지고 보면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1 곱한 거랑 똑같잖아. 이거 곱하면 얘잖아. 그리고 여기에 1을 쓰자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1 되지.
이걸 곱하면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루트 2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얼마? 3 플러스 루트 2지. 얘랑 어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얘는. 근데 이제 이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빼기 루트가 나와주죠. 인수분해가 되면은 게 더 좋고 웬만하면 다 인수분해되게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비는 인수분해야도 노력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a 더하기 3의 x의 제곱 빼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의 x 더하기 a 빼기 1은 0이라고 줬고요. 거기 앞에 밑줄 쳐볼까요?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무슨 방정식이라고요? 2차 방정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x의 제곱의 개수 반드시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a 더하기 3은 절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잘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현재 한 근이 얼마래요? 근을 줬다는 건 무슨 용도다? 대입을 하는 용도라고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었죠.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대입하면은요 a 더하기 3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a 빼기 1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정리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a가 아무래도 두 개 나올 텐데 그 중에 얘를 이제 배제해야 할 거야. 얘가 1, 1, 3, 1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던가 또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가 0이 되어버려. 얘는 배제시키고 a가 얼마인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a 값은 일단 1인 걸 구했어. 그럼 나머지 근 하나만 더 구하면 되거든? 1을 여기다 넣고 식을 다시 쓸게. 그럼 뭐가 되지? 4x의 제곱 1 넣은 거야. 빼기 4x는 0돼 이렇게. 1 넣으면 0 돼서 없어져 버려서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4로 나누면 x의 제곱 빼기 x는 0 되지 맞지? x로 묶어. x 빼기는 0 되겠지 맞죠? x가 뭐뭐 나와 그래서요? 0 또는 얼마? 1이 나와주죠. 근데 1은 이미 썼으니까 다른 한 건 물어봤잖아 맞지? 다른 한 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x제곱의 개수, 즉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라면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1차 방정식인지 잘 읽어보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가 절대값이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이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1번 문제가 현재 x의 제곱 빼기 절대값 x 빼기 6은 0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맞죠? 이거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안에 있는 수가 범위를 나눠주면 되겠죠. 첫 번째 어떨 때 0보다 x 0보다 커나갔을 때 되겠죠. 맞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x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항상 크다에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0보다 커졌을 때는 그냥 절대값이 벗겨지니까 x의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 되겠고요. 3, 2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x의 값이 3이거든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사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항상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0보다 커다 같은 걸 찾고 싶은데 음수인 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3인 건 구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벗겨질 때 음수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이렇게 절대값 벗겨지겠죠. 여기 3이고 여기 2인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요.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다? 3 또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체크하셔야 돼요. 음수인 것만 가능하니까 얘는 안 돼요. 얘가 답이 되겠죠.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최종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빼기 4는 0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하다가 얘들 절대가 안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얘를 첫 번째 모을 때 x 마이너스 0보다 커나 같을 때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x-가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 영모의 컬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오겠지.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빼기 4는 0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둘이 사라지니까 x의 제곱 빼기 2x는 0이니까 인수분해해서 x 빼기는 0이 되겠고, 따라서 x의 값이 0이거나 2라는 사실이거든요. 얘 예쁘게 정리해보면 x가 2보다 커 나갔다잖아, 맞지? 그럼 2보다 작은 건 배제시켜. 그러니까 얘가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2배의 x 마이너스 2 빼기 4는 0이 되겠죠, 맞죠? 됐어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지겠고요. 여기 4고 2고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이던가 2일 텐데요. 얘는 2보다 어떨 때 찾고 싶다?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얘가 되어지겠죠.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4 또는 얼마다? 2다. 해두시면 답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연습했던 것도 쭉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현재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땅이 있어요. 이 길이가 60이라고 줬고요. 이 길이가 4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보지 않았냐, 맞지? 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문제인데 또 나와.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걸 잘 배워두면 약간 편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 남은 땅이 1,500이래. 그러니까 지금 길의 폭이 일정한 거니까 이 길의 폭을 뭘로 잡아주자? x 잡아주자 했죠. 이것도 x고. 혹시 이거 기억나? 어떻게 했어요, 쌤이 그때? 맞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 한쪽을 다 모아서 풀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모으면 이렇게 모아지죠, 맞죠? 이렇게 모아지는 거 알 수 있겠고, 여기 4등분 돼 있는 거 이거죠, 맞죠? 해가지고 이만큼이 이제 남아있는 넓이잖아요, 맞죠? 원래는 이만큼이 60이었던 게 x만큼 줄였으니까 60 빼기 x가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는 원래는 40이었는데 x만큼 줄였으니까 40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40 빼기 x와 얼마? 60 빼기 x를 곱했는데 그 문제에서 얼마래요? 1500이래요. 1500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전개만 풀면 되겠지. 중학교 때는 뭐가 달라? 다를 게 없지 뭐. 그냥 x의 제곱 빼기 100x구나. 플러스 24하고 0 두 개 붙이고 1500이다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문제가 좀 커지네요. 괜찮죠? 정리해볼게요. x의 제곱 빼기 100x 넘기니까 플러스 900은 0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죠?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공간이 좀 너무 작아서 여기다 쓸게요. 90이랑 10이랑 되고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따라서 x의 값이 어떻습니까? 90도는 얼마가 되겠죠? 90도는 10이 될 텐데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항상 잘 기억해요. 범위를 항상 잘 체크해야 돼요. 범위. 뭘 항상 체크하라고요? 범위를 잘 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길이가 현재 x가 양수죠. 길이니까 얘도 길이죠. x 60 빼기 x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얘도 길이죠. 40 빼기 x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정리해보면 x가 60보다 작다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x가 40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x는 0보다 크고요. 이걸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럼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얘는 안 되겠죠. 그 답이 얼마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금 뭐가 조금 허두되냐면은 개수가 무리수인 게가 좀 까다로웠었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이 들어간 게 지금 좀 까다로웠었잖아. 이 두 가지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해보면은 어디 풀면 좋을 것 같냐면요. 페이지 174쪽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174쪽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알았죠? 뭐 이거는 사실 뭐 쉬운 거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페이지 174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이거 완전 그냥 중학교 때 문제야. x의 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1의 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2가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싶대? 서로 다른 두 식은 갖고 싶다고 했죠. 즉, 얘는 판별식이 어떻고 싶다? 0보다 크고 싶다. 서로 다르니까 커기만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에서 뭘 가지고 싶대요? 중근 판별식이 얼마겠어요? 0인 것 같을 때 맞아.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죠? 0보다 작다. 이걸 풀고 나는 거니까 판별식 하나만 쓰고 다 부등식만 옮겨주면 될 것 같거든. 판별식부터 먼저 쓸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거 풀어보면 되겠죠, 맞죠? 해볼게요. 얘가 4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1 빼기 4m제곱 플러스 8이죠, 맞죠? 없어지게 되겠고요. 얘가 결국에는 4m 플러스 9라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판별식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뭐가 됐다? 4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죠. 따라서 m이 크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죠. 또 얘는 뭐예요? 판별식 4m 마이너스 9가 0인 거죠. 따라서 m이 그냥 얼마면 되겠다? 4분의 9면 되겠네요, 맞죠? 그냥 너무 쉽죠? 얘 4m 플러스 9가 0보다 작대요. 그럼 m이 얼마면 되겠어요? 그냥 작대요. 누구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어지겠죠.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그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아냐라는 식의 문제밖에 되어지지가 않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죠?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죠? 0보다? 0보다 크거나. 네, 같아도 돼요. 크다는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같다는 서로 같은 두 개니까 그냥 0보다 커나 같다가 식은 가지는 거예요. 얘는 허근이니까 배제시키고요. 넘어가서 176쪽.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수업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첫 번째 문제가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는 0인데요. 얘가 실수 k 값의 관계합식과 밑줄 쳐볼까요? k 값의 관계합식 밑줄. k 값의 관계없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결국엔 뭐다? 항상 성립한다. 즉 뭐다?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근이란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의 입장에선 항등식도 풀어야겠고 판별식도 풀으라고 문제에서 문장에서 너에게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중근을 먼저 풀지 항등식을 먼저 풀지 고민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건 중근부터 먼저 하는 거야. 뭐부터 한다고? 중근부터 먼저 해야 돼. 왜냐면 중근부터 먼저 해야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그래서 중근부터 먼저 해야 돼. 왜냐면 저기 X랑 막 문자 엄청 많이 섞여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먼저 X 좀 처리해 주려고 해요. X가 안 보이게. 자, 판별식부터 씁니다. 판별식 중근이니까 0이 돼야겠죠, 맞죠? 써볼까 판별식? 판별식 짝수차는 쌤이 4분의 D라고 써요. 짝수차는 4분의 D라고 써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쌤 이거 설명 안 했구나. 4분의 D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썼고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K의 제곱 빼기 4K 빼기 B는 0이 돼서 이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게 문자가 K에 대한 방정식이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뭘로 풀 거야? 항등식 이제 풀 거야. 항등식을 풀겠다는 건 K만 미지수지. 그럼 얘를 쌤이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라고 했잖아. K1차, K1차 알겠지?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K를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A 빼기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나머지는 그 옆에 쓰세요. A제곱 빼기 B는 0이다 되겠죠. 막 K가 막 계속 변하는데 항상 0이고 싶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지. 그래 K가 막 얼마가 변하든 얘는 0인 거니까. 그럼 얘도 얼마가 되겠어? 이거 자체가 이제 0이니까 0 되려면 이게 0이 돼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빼기 4가 0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4 빼기 B도 0이니까 따라서 B도 얼마가 되겠다? 4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러면 a, b 값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조건을 잘 읽어봐요. 알았죠? 문제를 읽으면 어떻게 풀지 보여요. 문제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에 이번 문제에 쭉 식이 나와져 있어요. 2차 번역치 x의 제곱 더하기 2배에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의 제곱 빼기 k 마이너스 2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밑줄.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라는 건 우리 해석해봐야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중근을 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아까 제가 이거 아까 필기 한번 내드렸던 것 같아요. 중근을 가지는 것과 완전 제곱식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얘의 판별식이 얼마다? 맞아. 판별식 0. 이걸로 풀기 원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 짝수차 공식 쓸게요. 판별식 써보시면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이게 어떻다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K제곱 더하기 얼마?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0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왔어요? 전혀 없어지겠고요. 2K, K 더하니까 얼마? 3K죠. 1 더하기 2는 3이죠. 그게 0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K 값이 얼마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판별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활용해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는 대표 6까지 몇 개 풀어오기? 2개씩. 그거 아시죠? 뭐뭐 푸는지요? 2개씩 풀어주시는 거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뭐 안 풀었다고 했지, 맞지? 네. 그거 맞아, 안 푼 복수수 마저 풀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